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7월 8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원래 오늘은 계획이 없었는데 증시도 많이 빠지고 오늘 아마 여러분들 좀 시장 보시면서 갑갑하지 않으셨을까. 장대비도 맞고 있는 중이고요. 또 거기에 또 가랑비도 맞고 뭐 이래저래 다 맞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돌파구는 어떻게 찾으셔야 되는지, 또 시장에 어떤 돌파구가 있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시는 분들 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근히 담담하게 시장을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왜? 이 시장에 지금 참여한 누구든 이 시장에 확신을 갖기가 힘들죠. 누구나 힘듭니다. 팔면 오르고 또 뭐 사면 또 떨어지고, 참다 손절하면 또 다시 오르고, 그죠? 예. 저게 빠를 것 같아갖고 저걸 타면 또 가지도 않고, 그죠? 예.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얘기하기 드리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식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좋은 시기도 있고 또 좀 좋지 않은 시기도 있고, 뭐 갑갑하는 시기도 있고, 그래서 주식은 희노애락이 다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돈 투자해야 되고 시간 투자해야 되고 거기에 뭐 정성도 쏟아야 되는 게 사실 뭐 이러는 겁니다. 마음고생 할 때는 마음고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정말 위기로 가서 여러분들한테 큰 손해를 주고 뭐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위기가 여러분들한테 결국엔 또 기회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만큼 앞을 내다보지 말고 더 멀리 내다보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장 얘기 잠깐 좀 해보게 되면, 이번 주는, 오늘은 사실 만기일이었고요. 어제 오늘 이틀째 이렇게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미증시는 뭐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미증시도 변동이 좀 있었다.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볼 게, 이번 미증시에서 뭐 특별한 뭐 재료가 있었느냐. 자, 이거 잠깐 볼까요? 미국 시장인데요.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 아마 궁금해하시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야, 삼성전자, LG전자는 좀 왜 저러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 무상감자, 또 유상증자 있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는지, 뭐 카카오게임즈 계속 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지금 델타 변이 확진자 1200명대 나오면서 부담스러운 내용들 다 있는데요. 그 부분 좀 설명을 같이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지금 요 박스 안에서 놀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나스닥입니다. 뭐 이렇게 상승했는데 솔직히 이 정도의 변동은 이게 무슨 뭐 큰일 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 다음에 S&P 500도 뚜껑 열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장중 변동은 있었어요. 하지만 플러스로 돌려놨습니다. 그죠? 이번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경제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테이퍼링이든 금리 인상식이든 앞으로 더 땡겨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시장에 대부분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힌트도 사실은 지난 FOMC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FOMC 의사록에서 시장을 충격을 주는 내용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뭐 특히 이제 매파적인 내용들은 별로 없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다라는, 뭐 테이퍼링이 당장 시작해, 금리 인상이 당장 시작해, 그런 시그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볼 거는 뭐냐면, 이건 이제 뭐 당장 볼 건 아니지만 미국의 고용이나 또 소비, 또 관련한 지표들이 가파르게 회복세를 보이다가 조금 회복되는 그 속도, 탄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디게 아마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아마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필요성, 이런 신호들은 점차 조금 뒷부분으로 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솔직히 뭐 신선한 지금 재료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이 19일부터 코로나, 지금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거의 한 3만 명이 육박을 하는데, 야, 우리는 그냥 다 문을 열겠어. 걸어 잠그지 않겠어. 실내에서 마스크 안 쓰겠어. 그죠? 예. 뭐 자가격리 안 하겠어. 뭐 거리두기 제한 두지 않겠어. 그 사람들이 미련한 건가요? 그렇게 보이진 않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코로나는 또 달고 가야 되는 계절병처럼 될 거예요. 지금은 좀 이렇지만 여러분들 뭐
3개월 뒤, 6개월 뒤, 뭐 1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신 접종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중증으로는 덜 가게 될 것이고 사망자 좀 많이 나오지 않게 될 것이고 결국에 치료제. 그래서 뭐 감기 걸리면 치료 받듯이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그렇게 저희는 아마 시험 삼아서 그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우리도 좀 보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루 확진자가 뭐 1200명대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악재긴 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해서 한 1% 떨어졌습니다. 보통 21선이 이렇게 깨지면 사람들이 뭐 많이 겁을 주죠.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이 있을 것이다. 뭐 조정이 있을지 아닐지 지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21선이 깨진 지점은 여기도 21선이 깨졌고 여기도 21선이 깨졌습니다. 저점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21선이 깨졌습니다.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 오늘은 좀 만기 특수성도 좀 있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뭐 선물,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선물, 현물, 그다음에 거래소 코스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수급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올라오다가 드디어 이제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건 깨지는 신호일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뭐냐면 이거를 숨고르기 눌림목이라고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깨졌다 안 깨졌다는 지금 판단할 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럼 너는 신선한 악재가 있니? 신선한 악재는 별로 없어. 그럼 신선한 호재는 있니? 신선한 호재가 없는 것 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많이 죽여서 가격이 싸져야 그것이 신선한 호재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요거 한번 보실래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은 뭘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주가가 오르고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다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거는 거래소에 오늘 등락 현황입니다. 106개 종목이 상승했고 777개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시장의 체감 지수라는 거죠. 가치 주고 성장 주고 할 것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50개 종목이 상승하고 1130개 종목이 하락했다. 한 1대4 정도 된다. 그죠? 1대3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할 얘기를 이제 드디어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얘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죽어야 살고 죽여야 산다. 지금은 장대비도 맞고 가랑비도 맞고 그런 시장입니다. 당장에 호재거리가 없으니까요. 제가 이 주식 농사를 1년을 짓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반년이 지났고요. 반년 동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죠? 이제 또 반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반년의 시작이 별로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마 이 반년의 시작이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반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가버릴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어딘가에서 저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 저점이 어디냐? 우리는 그거를 정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점. 예, 정점. 악재의 정점이 어디냐? 예, 악재의 정점이 어디냐? 이번 주에 제가 주목한 거, 오늘 사실 만기, 이거는 뭐 큰 상관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시장이 좀 반등의 흐름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야, 너는 요즘에 뭐 하고 있어? 난 그냥 웬만하면 가만히 있어요. 예. 그냥 웬만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는 이게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 서프라이즈 합니다. 그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큰 반영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이 얼마입니까? 11조가 넘어가지고, 그죠? 네. 좋아요. 근데 다 예측이 된 거야. 뭐 예를 들어 LG전자 같은 게 1조 넘어서서 다 예측이 되고, 그래서 뭐 신선하지 않다. 사실 그 포문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포문을 열면서 야, 실적 시즌에 시작이 되면 실적 모멘텀으로 뭔가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여기서 그들은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뭐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이번 주 보실래요? 코로나 확진자 뭐 700명대 왔다 갔다 하다가 수요일날 1200명대 넘었고, 그리고 오늘 1270명입니다. 그러니까 영향 받죠.
소위 뭐 포스트 코로나도 영향받고 그 외에도 사실 다 영향받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지금은 이렇게 초고속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악재일 수 있죠. 하지만 솔직히 신선한 악재일까? 아니야. 신선한 거는 이미 지났어요. 신선하지 않아.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이 정점이 어디냐, 어디쯤 하더라. 전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음 주, 늦어도 다 다음 주, 뭐 다음 주 정도면 정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제는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무슨 뭐 방역 당국을 탓하거나 그럴 게 없어요. 솔직히 아시겠지만, 그죠? 그들은 할 만큼 했습니다. 그죠? 솔직히 저도 많이 풀렸고 여러분들도 많이 풀렸고 다 그래요. 그죠? 저는 이거를 조금 뻔한 게임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는 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리두기 단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악재가 지속 가능해 갖고 계속해서 영향을 주면서 뭐 반년씩 영향을 주고 1년씩 영향을 주고 다시 밑으로 골로 보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만간에 정점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 정점이 어디냐? 다음 주냐? 다다음 주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작전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냥 느긋하게 보고 있어. 저는 일단 한 다음 주 정도 정점 정도 되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점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한 1200명대 나왔지 않습니까? 네, 1200명대. 1270은 별로 신선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뭐 1500명대가 나왔다. 근데 그 이후에 뭐 1600명, 1400, 1300 뭐 이런 거는, 그죠? 일단 한번 최악의 정점을 찍는 시점이 그때가 아마 저점 정도가 가까워진 시점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성장 주건, 기술 주건, 뭐 가치 주건, 뭐 바닥 주건 할 것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내수 주건, 소비 주건 뭐 할 것 없이 그냥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요. 저는 좀 죽여야 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죽어야 산다. 지금 요만큼 떨어지면서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잦은 매매입니다. 내가 그거 하나 알려드릴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는 주식을 사가지고요, 여기서 사가지고 손실이 났어. 뭐 마이너스 5%가 손실이 났다죠. 시장이 불어내. 그래서 매도를 쳤어. 그 다음날 보니까 시장이 살짝 반등하는 것 같아. 그 돈 잃은 걸 생각하면 빨리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B라는 주식을 샀는데 그날은 좀 오르는 것 같더니만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떨어져. 그래서 마이너스 하루 이틀 지나니까 마이너스 5% 전후에 또 손실이 나. 또 팔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쉬면 되는데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쉬는 거죠. 근데 그건 또 해요, C를. 또 손실 보면 또 팔아.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주일 동안 뭐 이렇게 했다고 쳐보십시오. 뭐 D 2, 3주 동안 했다고 쳐보십시오. 2, 3주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수익률이 낫겠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손실이나 확정되지 않은 수익, 확정되지 않은 손익. 하지만 이거는 전부 다 확정을 짓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모르겠고 가만히, 모르겠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라고. 내가 저 꼭대기에서 주식 산 게 아니고, 그죠? 꼭대기에 주식 산 게 아니고, 내가 웬만하면 바닥에서 샀고 바닥에서 토나랑 한데 지금 갑자기 뭐 델타 변이도 어떻고 뭐 확진자들 늘어나면서 그 악재로 좀 더 영향을 받는 게 있다. 그죠?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죠? 난 저 꼭대기에 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자꾸 안 늘려도 됩니다. 왜?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단타하는 사람들은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단타. 빨리 손실 나면 빨리 끊어버리고.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A라는 주식을 샀는데 야 여기서 마이너스 한 10% 떨어지고 솔직히 마이너스 한 15% 떨어졌는데 야 이걸 누가 버티냐? 그 당신이 못 버티는 거예요. 그죠? 네. 같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조금 더 사면 되고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왜 꼭대기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 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오늘 가장 나쁜 거하고 좋은 거 하나씩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식을 조금 사시라고 사인도 보낸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카카오 게임즈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좋은 베스트입니다.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가장 싸게 샀습니다. 5만원대 초반부터 해갖고 5만원대 중반대도 샀고요. 여기서도 매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얘기해드렸습니다. 야간 반상에 저는 절반을 팔았고 나머지는 계속 홀딩하고 있다고. 3일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그죠? 밑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누우면서, 그죠? 거기다가 시장 분위기도 답답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이 좀 영향을, 그죠? 그래서 난 들고 있어요. 지금도 이것도 수익 굉장히 많습니다. 들고 있는 것도 일이죠. 수익이 난 걸 들고 있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손해 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제주항공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주항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항공 오늘 이거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오늘 제주항공은 5대1 무상감자, 네. 네, 5대1 무상감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회사는 그 액면가가 5,000원인데 이거를 1,000원으로 줄이는 거예요. 유상감자는 보통 잘 안 해. 그죠? 예. 자본금을 쪼개서 주주들한테 돈을 좀 나눠줘. 하지만 무상은 안 줘. 근데 여기서 감자라는 거는 무조건 나쁜 걸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특수한 상황을 감안을 해야 돼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이 회사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무상감자 플러스, 그래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플러스 여기에 유상증자까지 감안을 해서, 그죠? 그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주식수나 이런 게 줄어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식수 그냥 남아서 자본금만 줄어들어요. 다만 그러면 이런 회사를 왜 투자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여기서 판단할 거는 코로나 시즌이라는 이 바이러스 발악제, 코로나 세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뭐 NH인가? 네, NH투자증권에서는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정된 수순이다. 그죠? 예.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니까 아주 재미난 것도 있어요. 뭐가 재미나냐면 오늘 제주항공의 수급 평양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많이 팔았거든요. 보실래요? 나는 좀 재미난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팔아서 아주 좋아요. 기간도 좀 그래. 하지만 나머지 뭐 연기금도 오늘 매수가 좀 있고 합니다. 물론 이거를 큰 의미를 둘 거는 아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특수한 상황의 특수성이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유상증자까지 가야 된다.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을 진에어를 작년에 유상증자 참여해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개장 전에 회원님들한테 무슨 글을 남겨드렸냐면요. 어디 갔지? 난 이 주식을 사실 개장 초반에 마이너스 막 한 12% 뭐 13%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당연히 떨어져서 출발하겠죠. 그죠? 예, 당연히 떨어져서 출발하겠죠. 저는 이거를 마이너스 한 12% 뭐 시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뭐 좀 해볼 분들은 좀 해보시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나의 전략은 이 주식은 저는 유상까지 갈 생각입니다. 뭐 당장 내일 뭐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간은 전 개인적으로 뭐 도망가는 구간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델타 변이, 그죠? 그래서 항공 수요가 위축이 되고 또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갔고 하지만 이거 뭐 한 달 내내 늘어나겠습니까? 그죠? 감염 재생산 수가 지금 뭐 1.2 정도 돼가지고 1.2를 조금 넘어가지고 뭐 곧 2,000명도 넘을 거라고 하는데 곧 2,000명이 넘으면 어떻습니까? 정점이 빨라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초고속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차라리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오늘 대한항공 뭐 사실 요만큼 떨어졌어요. 너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들고 있어. 한진칼 최근에 받아냈는데 오늘 플러스로 움직이다가 뭐 장 빠지고 하니까 좀 밀렸어요. 그게 뭐 큰일 났나? 뭐 큰일 날 거 없어요. 이건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이 덩어리 깨지면 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종목도 아마 유상증자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런 것도 있죠. 한미약품. 이거 김새써. mRNA 백신 CMO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기대감이 좀 깨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재료들이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왜? 많이 비워놓고 주가가 오른 게 없어서요. 그죠? 예. 계속 그 투자는 이어가면 됩니다. 오늘 뭐 삼성전기 한번 보실래요? 삼성전기. 오늘은 뭐 반도체고 배터리고 뭐 안 떨어진 게 없어요. 그냥 다 떨어졌어. 삼성전기도 오르다가 좀 밀렸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고 있어? 나 그냥 들고 있어. 그죠? 그냥 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졌죠. 아 근데 이 정도면 슬슬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일주일씩 받아내면 되잖아. 그죠? 예. 저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CJ ENM이니 그죠? 예. 이것도 뭐 숨고르기가 있습니다. 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니까 야 시장이 굉장히 이제 갑갑해요. 갑갑한 건 맞아요. 우리만 갑갑한 게 아니라 그냥 다 갑갑해. 예를 들어서 LG전자 한번 보십시오. 실적 발표하고 이틀 동안 그냥 음봉으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8만원 또 깨졌고요.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8만원 깨졌고 SK하이닉스 그죠? 1.6% 최근에 계속 내리막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결론을 드려볼게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휘둘리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불안하죠. 내 계좌가 아니면 내가 산 주식값이 떨어지면 그죠? 예.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내가 먹은 게 줄어들고 뭐 그럴 수 있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대다수의 대장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소수의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지금의 시장의 지지부진함과 이걸 어떻게 이겨내려고 할 것인지. 왜? 시장은 맨날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굉장히 즐겁지도 않아요. 지지부진한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기가 있어요. 여기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죽어야 산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영상도 올려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돼.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여기에요. 잡으실래요? 이때야. 지난 2월 달에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그죠? 2월 달에 여기 왜 급락했습니까? 기술주들이 아시겠지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폭등을 한 거예요. 그죠? 왜? 경기 회복색도 너무 빠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악재가 돼서 이렇게 떨어졌어. 근데 제가 그랬죠. 정점이 오면 반전이 나오고 그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1.6에서 7에서 그냥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죽이면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야 실적 시즌이 시작인데 실적 모멘텀이 반영을 안 한다.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I 같은 것도 실적이 좋아요. 이번에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여기서 매수했지 않습니까? 절반 팔고 절반은 남겨놨는데 사실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주식을 팔면 뭐 할까요? 카카오 게임즈 팔면 뭐 할까요? 지금 굉장히 많이 죽여둔 주식들 난 살 것 같아요. 걔들을 살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야 여기서부터 여기야. 예를 들어서 뭐 그래 내수주도 그렇고 뭐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도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가격 매릿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야 여기서부터 한 요쯤 되면 이제부터 이제 올라갈 건데 야 갑자기 상황이 좀 그래서 이게 좀 뒤로 미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매달 30일이면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받다가 네 30일이 이제 뒤로 미뤄졌어. 야 이제 다음 달부터는 15일 날 줄게.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정점이 어디냐를 판단해 갖고 정점이 다음 주냐 다다음 주냐 아니면 뭐 어디냐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 아니면 다음 주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정점에 맞춰서 그죠? 전략을 짜시면 돼요. 저는 지금 주식을 웬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주식이 비중이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는 거고요. 주식을 채울 분들은 그냥 천천히 나눠서 많이 빠진 거 좀 하면 되고 그 사이에 오르고 누리는 주식들 있죠. 걔들은 그냥 누리는 거예요. 팔면 뭐해? 그런 주식을 또 살까? 아니요. 물 먹은 주식들, 미리 선조정 받고 많이 빠진 주식들, 뭐 코로나 확진자 급증하고 뭐 델타 변이 우려로 많이 빠진 애들, 걔들 네, 천천히
담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뭐냐, 시장은 불안하죠. 하지만 죽어야 살고 죽여야 산다. 이 정도 죽었는데 안 살아. 좀 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여유가 없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못 벌어. 응? 지금은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뭐 좀 떨어지면 비중도 주식도 팔았다가 근데 또 다음날 또 반전 나면 또 샀다가 왜? 돈 잃은 거 빨리 복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사. 또 떨어지면 또 팔고. 그렇게 잦은 매매 하다 보면 이 시간 동안 이만큼의 기간 동안 돈을 더 많이 잃게 돼요. 이만큼의 기간 동안 내가 손해를 보든 수익이 어떻게 하든가 가만히 진득이 가는 거, 특히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손실을 확정 지으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저 꼭대기 산 게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주식으로 돈을 잃는 건 딱 한 번만 잃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서. 이 중간에서 자꾸 포기하고 더 많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잃어주는 거예요. 자꾸 잃어주고 또 잃어주고 또 잃어주고 자꾸 뭘 해서 자꾸 잃어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 그죠? 진득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담담하게 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정점이 좀 오지 않을까 싶고, 그죠? 다만 이제 이 시장이 이렇게 죽어야 돌린다라는 얘기도 좀 드렸고, 그죠? 또는 뭐 기간 조정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100% 완벽하게 시장에 대해서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내가 가장 돈 많은 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많은 놈들은 저놈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친구들 마음대로 해요. 다만 그 친구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유추해 보자면 그들도 시장을 폭락으로 이끌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렇게 가격이 싸지고 가격이 착해지면 또 저가 매수도 들어오는 쪽이 생길 거예요. 왜? 싸졌으니까. 다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걔들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전자나 LG전자, 그죠? 또 그때 시장의 반전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져야 들어오겠죠. 자, 오늘 뭐 제가 딱히 종목 하나하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시장 분위기는 이렇고 난 이렇게 좀 담담하게 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1년 내내 시장이 좋을 수는 없어요. 뭐 이런 답답한 시장도, 이런 부진한 시장도, 이렇게 물먹는 시장도 경험을 해봐야 그 다음 판을 그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여기까지라고 그러면 사실은 더 멀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 멀리. 더 크게. 자, 저는 내일 주말이죠. 주말에 영상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